부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조은호 청장님과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경찰 소식을 보니까 9월 초인데 삼성생명과 순직경찰관 유자녀 학비 지원 협약식을 하신 것 같은데, 체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주는 기업 측에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또 감사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씁쓸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직경찰관 유자녀를 지원하는 거는 반드시 국가의 책무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기업한테 넘기고 있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국가가 주는 같은 돈입니다만은 국가가 주는 것과 기업의 도움을 받는 거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 금전적 보상 플러스 국가가 순직 경찰관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순직 경찰관 유자녀 지원도 어떤 기금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당연히 국가가 하고 또 그에 플러스해서 기업이 도와주는 거야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장님께서 부산 동의대 사건에서 희생된 그 7분의 경찰관의 명예회복과 이 보상을 위해서 참 어제 국감장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저께 또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참 눈물 어린 이런 우리 이인기 위원장님의 노력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순직 경찰관에 대한 희생을 잊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떠한 것보다 우선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같은 생각 아니신가요? 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법이 개정이 돼서 적어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시금을 어느 정도 받는데 그 이전 순직자들은 일시금도 제대로 못 받고 한 달에 한 150만 원도 채 못 받습니다. 유족연금을. 그래서 새벽에 그 부인되는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파출부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녀 학원도 그렇게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당연한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워낙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 그 기업들 협조를 받아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가 할 일을 기업에 넘기지 말고 어쨌든 간에 일시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잊지 않는다는 거를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그런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전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이 해킹에 가서 시연을 하셔서 많은 참 국회의원들과 또 정부 당국자도 이제 놀랐는데 이 해킹이 사실 다 교활해지고 점점 이게 기승을 부리는데 경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킹이나 이 사이버 도박,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 체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수사 체제가.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아름아름으로 수사용도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이 사이버 해킹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국제 공조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2 신고에서 이 도착하는 전략적 방범 시스템 운영을 해서 IDS를 구축했는데 이게 이제 전자 화면을 보고 실시간으로 어디 있나를 봐서 제일 가까운 데 연락을 해서 출동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12 신고센터 운영 신고 처리 규칙을 이게 쭉 보니까 거기 보면은 우선 도착 때까지 신고를 접수받고 도착 때까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재서 이제 이게 얼마나 빨라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어떤 효율화를 기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또 IDS 체제로 이게 구축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출동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과연 이게 도착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정확히 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현장에 도착하면
긴급한 경우는 현장 대응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부터 할 게 아니라. 그 규정에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뭐 긴급할 때는 대응부터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근데 그 화면에 쭉 나와 있으면 도착 자체가 화면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됩니까? 예, 그 현장 20 내지 30m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 이 그러니까 확인이 이게 됩니다. 도착 시간을 재는 객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정산 처리가 됩니다. 예, 예. 이건 뭐 보고를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예, 별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걸 해야 될 게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꿨잖아요. 이게 25조를 보면 이게 112 신고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에서 평균 출동 시간으로 예, 바꿨는데 제도를. 예, 바꾼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개인 역량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꾸게 된 취지는 이제 그 이전에 IDS 이 구축 안 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사전 도착 보고하는 이런 그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일찍 도착하는 이런 걸로 하면은 그 사전 도착 보고를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치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정직하게 해서 제대로 치안 현장에 도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개인 도착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평균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지방청 단위, 경찰서 단위로 평가를 하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평가를 그 정성적 평가 체제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신속하게 도착한 그걸 또 개인 평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평가도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정성 평가 요소에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그 한 20%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과태료 벌칙금 가원합 문제. 예. 액수가 상당히 되는데 이게 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원합된 액수가 말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인데 이제 교통경찰 그 업무 처리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예. 가원합이 좀 발생이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원합 환급을 받는데 이게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됩니까? 경찰서에?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예. 인터넷이나 요새 뭐 우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 요즘 범칙금 그 과태료 납부하는 예, 예. 것도 인터넷으로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더 환급이 될 수 있게 말이에요. 예, 그래야 이게 환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그 옳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좀 개선을 해야지 말이죠.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시 추진의 민주당 문학진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